안녕하세요. 오늘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우리가 왔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은 우리 이제 그 다음 주 강의에서 배울 추정하고 가설 검정, 이게 이제 추측 통계학이죠. 우리가 이제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통계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하고 가설 검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고요. 확률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우리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분포를 알면 확률 계산이 굉장히 쉽죠.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거나 혹은 표를 활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수가 그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분포, 우리가 배운 걸로는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 이런 분포를 때리는 거를 알면 우리가 이제 쉽게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항 분포,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그런 분포였죠. 주로 어떤 개수의 분포, 어떤 수를 헤아린 거, 이제 그런 것의 분포가 이항 분포였어요. 그래서 이항 실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 결과가 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성공, 나머지는 실패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서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들이 독립적이고 성공 확률이 항상 일정하면 그러면 이항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항 실험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그 n번 시행 중에서 성공의 횟수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이항포를 따르는 거죠. 이항포는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매회 성공의 확률 P에 의해서 확률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n우가 조금 크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표를 활용을 하면 계산이 훨씬 우리가 이제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확률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분포표에서 보면 n우가 20까지만 거기에 있죠. 그래서 n우가 20보다 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가 이번 주에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얘기할 정규 분포로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해내는 거, 이제 그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규 분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니까 우리가 각각 점의 확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구간에 모든 실수가 가능한 값이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값의 확률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어떤 곡선을 주고서 그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적은 어떤 곡선 아래의 면적은 적분을 활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적분이 정규 분포의 그 확률 함수의 적분이 무진장 어려운 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여러분들도 아마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적분의 이제 어떤 대가들이 표를 마련해 줬죠. 정규 분포의 가지수는 무한대계라고 그랬어요. 평균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에서 무한대로 가능하니까 모든 실수값들이 가능하니까 만약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우리가 표를 제공을 하려면 무한대계의 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정규 분포는 그걸 표준화 작업을 하면, 표준화 변환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G가 되는 거를
그게 이제 특징이죠. 정규분포에서. 다른 분포에서는 있지 않는 그런 정규분포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지의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의 표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정규분포든 상관없이 모든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7장 초반에서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네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좀 더해진 거가 뭐냐면 우리가 확률을 알고 x 값을 정규분포의 그 횡축 x 값을 어떻게 구하나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이번 주 강의는 표집분포라는 거예요. 영어로 sampling distribution. 우리가 샘플링 이거는 표본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해서 얻은 표본에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을 왜 해요? 거기서 이제 통계량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비율, 표본에서의 어떤 통계치, 이런 거가 통계량이라고 그러죠. 그 통계량이 분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량의 분포를 표집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링 함으로써 얻어지는 분포다.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하죠. 자, 주요 용어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표집분포 얘기할 때부터는 모집단 표본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명확하게 이게 모집단이구나, 이건 표본이구나, 이건 모집단에서 수치구나, 표본에서의 수치구나,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니까 모집단과 표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서의 모수,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수치, 통계량.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대응되는 얘기죠. 모집단과 표본, 모수와 통계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측 통계학을 사용하려면 표본이 랜덤으로 뽑혀야 돼요. 랜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probability가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랜덤이. 그래서 이제 랜덤 표본을 뽑아야지만 우리가 추측 통계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표집분포, sampling distribution, 이건 통계량의 분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통계량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표본 평균이죠. 그래, 표본 평균의 분포, 이게 이제 표집분포.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통계량이니까요. 표본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량이니까 통계량의 분포, 표집분포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소개가 되는 용어들입니다. 자, 먼저 모집단과 표본은 우리가 제일 1장에서 배우긴 했지만요. 모집단은 population, 그냥 영어로는 인구, 근데 인구가 아니에요. 이거 전문 용어로는 모집단, 어머니 집단, 굉장히 큰 집단. 조사나 관측하려는 대상 전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떤 그 후보 우리 내년에 또 이제 대선도 있고 막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언론에서 얘기가 되죠.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population이죠.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죠. 그게 이제 바로 표본입니다. 샘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조사나 관측하는 모집단의 일부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1000명의 유권자를 뽑아서 랜덤으로 뽑아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도 상당히 비슷하죠. 실제 값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누가 지지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본에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정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달라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0명을 조사를 하면 오차가 이게 이제 루트 1,000분의 1에서 대략 3%보다 조금 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그 폭이 6%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오차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도 구해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오차를 얘기를 할 때 보면 루트 n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900명 조사했다. 900명 조사했다라면 루트 900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이거는 30분의 1이고 이거는 3.3%죠. 플러스 마이너스 3.3% 오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 대략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거하고 나서 출구조사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특히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활을 걸고서 이제 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성을 기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2,500명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만 명이 넘고요. 유권자는 대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에서 겨우 그러니까 1,000명 또 2,500명 많이 하면 2,500명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2,500명 조사하면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500이니까 이거는 50분의 1이고요. 이거는 2%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많이 조사해도 2%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사하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데이터는 거의 99.9%가 표본이에요. 이런 모집단을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5년마다 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센서스 있죠. 센서스 이제 그런 때 그러니까 그때는 막 TV에서도 광고도 엄청 하고 또 조사원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전체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전체 조사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세한 거는 표본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가 모집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수와 통계량 보면 모수는 조금 전에서 얘기했듯이 모집단에서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전체에서의 수치. 일반적으로 모르는 값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값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런 히라버를 써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은 뮤,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 모비율은 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P는 히라버가 아니라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집단의 값들 이런 걸 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서 요 값들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통계량이에요. statistic. 우리가 통계학과 하면은 statistics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용어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 이게 통계량. 그래서 표본 데이터로 계산되는 수치고
전형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표본 평균, X바, 표본 표준 편차, 우리가 S로 나타내죠.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비율은 P hat, P에다가 모자 씌웠다 그래서 P hat 그렇게 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량, 표본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X바, 표본 평균이죠. 전부 다 표본자가 다 붙네요. 모수는 전부 다 모자가 앞에가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랜덤 표본을 뽑아야 된다. 랜덤으로 표본을 뽑아야 돼요.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뽑은 표본이다. 랜덤 표본에서는 표본이 뽑힐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랜덤 표본이 아니면 우리가 확률 얘기를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표집분포라는 거. 표집분포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거는 샘플링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분포다. 다시 말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해요? 통계량 값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계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표집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은 X바, S제곱, P hat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확률 분포, 이거를 표집 분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 이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표본 통계량이다라는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S제곱의 확률 분포 이렇게 해도 되고요. S제곱의 표집 분포. P의 확률 분포 이렇게 해도 되고 P의 표집 분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걸 표집 분포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X바의 표집 분포, X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데이터가 양적 데이터다. 그러면 무조건 X바 계산하죠. 표본 평균. 자, 미국 이스콘신의 한 마을에는 어린이 낚시용 연못이 있다. 6인치 미만인 모든 물고기는 방류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만 할 수 있고 하루에 5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연못에는 무지개 송어만 있고 여러 해 동안 잘 관리해 왔다. 생물 측정학 수업 과제로서 지난 여름 낚시를 한 어린이 중 100명을 랜덤으로 뽑아 잡은 송어의 크기를 기록한 결과가 표 7.8이다. 7.8이다. 지난 여름 연못에서 잡은 송어의 평균 길이는 얼마인가? 자, 책을 한번 보시면 책에 그 표 7.8에 239쪽 있죠? 그래서 총 표본이 그러니까 100명의 어린이니까 표본이 100가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본의 개수가 100이고 그 각 표본에서 1번 표본의 데이터가 5개, 5마리에 대한 송어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5개씩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표본 크기라고 하고 표본에서의 데이터의 개수, 이거 표본 크기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 7.8에는 100명 표본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이제 5명 거, 그래서 X1, X2, X3, X4, X5라고 썼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그 5개 값의 평균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어린이의 그 이제 송어는 11cm, 10cm, 10cm, 12cm, 12cm. 그래가지고 평균 값이 10.8cm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표 7.9에서는 도순보표로 만들었어요. 이게 도순보표로. 그래서 총 데이터가 100명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얘기니까 X바 값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갖고 도순보표를 만들었는데 구간 길이를 구간 폭을 얼마씩 했어요? 0.38만큼 구간 길이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씩 그 폭을 만들어 가지고 총 9개 계급으로 만들었네요. 9개 계급으로. 그래서 각 도수가 첫 번째 계급에는 1명, 두 번째는 5명, 뭐 이렇게 해갖고 100명.
합계가 100명이겠죠. 자, 그거를 또 히스토그램으로 만든 것이 그 241쪽이에요. 근데 히스토그램에는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치가. 그죠? 여기는 제일 최소값이 8.395부터 적어줘야 되는데 수치가 다르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히스토그램에서 보면 제일 앞에가 이게 8.385, 제일 끝에가 11.805가 들어가야죠. 네, 책에 조금 다른 거하고 두 개를 믹스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엑스바의 표지 분포를 곡선으로 나타냈어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명이 그리 많진 않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무한히 많이 엄청나게 많은 1000명 혹은 10,000명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것도 이제 폭이 작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 가운데를 도수다각형처럼 그 가운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폭이 이렇게 좁으면 마치 곡선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위에 표지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이제 상당히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엑스바의 표지 분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데이터를 여기서는 엑스바를 사용을 한 거죠. 데이터로 엑스바들을 가지고 도순보표 만들고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니까 어떤 곡선,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그걸 표지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엑스바 값을 쓴 거예요. X 값이 아니라 엑스바 값. 그죠? 자, 이제 241쪽 유도된 연습 문제에서 용어 문제네요. 여기서 모수란 무엇인가? 모집단에 있는 수치. 그러니까 모평균 뮤,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모비율 P 같은 거다. 통계량이란 무엇인가? 표본에서 계산된 수치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 표본 표준 편차 S,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비율 P 햇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표지분포라는 건 뭐냐면 통계량의 확률분포다. 그래서 X바의 확률분포를 X바의 표지분포라고 얘기하고 S제곱의 확률분포를 S제곱의 표지분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P햇의 확률분포를 P햇의 표지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자, 표 7.8에서 표본의 데이터 개수는 몇 개이고 표본 안에 각 표본에서의 데이터 개수 이걸 표본 크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표본 크기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이게 표본 크기. 글씨가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게 표본 크기 이런 용어도 씁니다. 이거는 몇 개이고 5개죠. 5개. 그리고 총 표본의 개수는 몇 개가 있었어요. 100명에 대한 얘기니까 100명 각각에 대해서 표본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있고 통계량은 무엇이고요? X바 계산했죠. 그래서 X바가 되고 여기에 대응되는 모수는 이건 표본 평균에 대한 거는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되는 거죠. 표지분포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그린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매끄럽게 맺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히 많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100개밖에 안 되니까 100개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가능한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걸 갖고 만약 이런 히스토그램들을 촘촘하게 이 막대
길이를 촘촘하게 해갖고 그렸다면 이런 곡선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지분포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밑에 예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자, 7의 5절 중심극한 정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제만 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리 때문에 정규분포가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완전히 많이 쓰게 만든 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X바의 표지분포, 그 다음에 표준 오차라는 거,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예제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5개 숫자가 적혀진 구슬이 있는 모집단을 생각하자. 굉장히 작은 모집단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거를 다 쓰기 위해서 모집단을 작은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는 주머니에 이 구슬 5개, 5개 숫자가 적힌 그 구슬들이 5개가 있는 그런 모집단을 생각을 해요. 자, 이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구슬을 하나 꺼내는 그런 작업, 그런 확률 변수 X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랜덤으로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러면 가능한 값은 1, 2, 3, 4, 5가 될 거고 각각의 끄집어낼 확률은 5분의 1씩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는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 숫자의 각각 확률이 5분의 1씩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거는 형태가 여기서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돼가지고 확률들이 5분의 1씩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거 균등분포라고 그러죠. 높이가 다 똑같은 거.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런 분포. 이런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5분의 1씩. 자, 이 분포의 중심 위치, 평균은 모집단이니까 이제 미우라고 쓰는 거죠. 중심 위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이 가능한 값하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가 3이니까 중심 위치는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이게 여기가 무게중심. 그렇죠? 3이죠.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이건 알 수가 있네요. 자, 분산 계산하는 거는 가능한 값에서 평균을 빼갖고 가로 제곱을 하는 거죠. 평균을 빼서 가로 제곱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2 빼기 3의 가로 제곱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또 확률 곱하고 또 제일 마지막도 5 빼기 3 해서 제곱을 하고 5분의 1 곱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이게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2가 돼서 1.41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모집단의 수치들, 모수들이 되겠습니다. 모수들. 자, 여기에서 크기가 2인 랜덤 표본을 복원 추출로 뽑으려고 합니다. 복원 추출로 하면 이제 계산이 더 쉽고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표본을 우리가 다 열거할 수가 있어요. 자, 2개씩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원이니까 똑같은 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뽑힐 수도 있고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 2개씩 뽑는데
이렇게 뽑힐 수가 있죠. 각각의 확률은 총 25가지인데 가능한 똑같죠, 확률이. 자, 첫 번째 1을 뽑힐 확률이 5분의 1. 두 번째 1을 뽑을 확률이 5분의 1. 복원이니까 모집된 상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25분의 1. 마찬가지로 5분의 1, 5분의 1, 25분의 1. 독립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25분의 1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 그게 25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모집단이 워낙 작으니까. 자, 각각 평균을 계산을 하죠. 1 평균은 1, 2 평균은 1.5, 3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본들의 평균을 다 계산했어요. 전부 다. 끝까지 5 평균은 5 이렇게.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X바의 분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X바들이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죠? X바들이 다 다양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가능한 값 구하면 X바들이 제일 작은 게 1부터 시작해서 1.5, 2, 2.5, 3, 그 다음에 여기 3.5, 4, 4.5, 5까지 이렇게 가능한 값이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 1은 확률이 25분의 1이죠. 그래서 25분의 1. 2의 확률은 여기하고 2가 또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25분의 1, 25분의 1. 25분의 2가 되네요. 25분의 2.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2.5는 잘못했네요. 2는 여기가 또 있네. 그래서 2는 3개가 있어서 25분의 3. 그리고 1.5가 2개. 여기 1.5, 여기 1.5가 2개. 그죠? 그다음에 이제 2.5는 여기 2.5, 2.5, 2.5, 또 2.5 여기 4개. 그래서 25분의 4. 그 다음에 3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는 25분의 5. 그 다음에 3.5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 25분의 4. 그 다음에 4는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25분의 3. 그 다음에 4.5는 여기고 4.5, 4.5 2개죠. 여기. 그 다음에 5는 여기 하나. 예, 여기네요. 하나.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1이 되죠. 1이 되죠. 그죠? 합하면. 자, 그래서 이게 X바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X바의 표집 분포가 되는 거예요. X바의. 이런 식으로 표집 분포는 구합니다. 모든 가능한 것을 다 열거를 해서 확률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것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5, 2, 2.5, 3, 3.5, 4, 4.5, 5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여기 25분의 1, 25분의 2, 25분의 3, 아이고 이건 너무 가깝네요. 그렇죠?
4, 5. 25분의 5.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1, 25분의 2, 25분의 3, 25분의 4, 25분의 5까지 있죠.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우리가 앞에 모집단은 이렇게 균일, 이게 똑같은 분포인데 이게 표본 2짜리, N우가 2짜리를 뽑았더니 N우가 지금 2죠. 두 개를 복원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분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N우가 크면 클수록 더 이게 이제 정규 분포처럼 됩니다. 가운데가 이제 밀집도가 커지죠. 자, 요것의 평균을 계산했어요. 자, X바의 평균 분산, 우리 이제 통계량을 다 얘기를 한 거네. 여기서는 자, 이거를 X바의 평균을 이렇게 첨자를 X바를 쓰고 뮤를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expectation으로 하면 expectation X바 이렇게 되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을 해서 다 더해갖고 하면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게중심이 여기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가 계산했던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우리가 이제 용어를 표본 평균의 평균. 이제 이때까지는 평균의 평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 분산 여기에다 표본 평균.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 가능한 값에서 평균을 빼갖고 제곱을 해서 확률 곱하고 25분의 1. 그 다음에 1.5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서 여기 확률 25분의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5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 곱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 그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연히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에서 우리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여기는 2죠.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분산이 2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본 크기가 2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눈 거죠. 지금 여기서는 2 나누기 2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이렇게 우리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겁니다.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시키면 되는 거죠. 루트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루트에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바깥으로 나가서 표준 편차로 나가고 루트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그마가 앞에서 얼마였어요? 1.414였잖아요. 그죠? 여기다 루트 여기 2 루트 2가 1.414죠. 그래서 요거는 1이 되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x바의 표집 분포는 모집단 x 분포와는 달리 그 표본 크기 n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두 개만 돼도 벌써 삼각형 분포가 됐거든요. 이런 분포가 이게 표집 분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